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4년 2월 3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저PBR 관련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역사적 신고가를 쓴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금리 동결로 마무리됐고, 다만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3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거라는 시사를 했었는데요. 파월 연준의장의 이런 발언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었음에도 오히려 시장은 다시 빠르게 안정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어제 저녁이었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었는데요. 비농업 부분의 고용 건수가 무려 35만 3천 건이 나왔고요. 실업률도 3.7%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실업률도 더 높아지지 않고 옆으로 기고 있고, 고용 건수는 12월 고용 건수가 수정이 되면서 30만 건 이상으로 나왔고, 이번에 또 35만 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를 쭉 보이다가 머리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됐어요. 이번에 발표된 노동 참여율을 보면 62.5% 나오면서 노동 참여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시간당 임금도 34.55불을 찍으면서 12월 증가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자꾸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급감했어요. 34.1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시간이 급감한 부분은 날씨가 1월달에 워낙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간 평균 임금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12월에는 1178.55불이었었는데 1월달에는 1178.16불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좋게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죠. 시장이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금주에 그 채권 발행 계획이 발표됐는데 양호한 계획이 발표됐단 말이에요. 장기물보다 단기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오히려 채권 시장이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다가 고용지표 발표로 다시 4%대 재진입을 했습니다. 강한 반등을 보였어요. 그러면 주가는 특히 나스닥 시장이 폭락을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빅테크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저항의 자리를 막고 조정이 좀 나왔다가 아직까지는 홍해 사태가 지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오히려 더 크게 이슈가 되면서 급락이 됐어요. 조정을 크게 보이고 다시 70불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스럽죠. 유가가 이렇게 안정화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자, 나스닥 시장 큰 폭으로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빠르게 붙였습니다. 메타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의 실적이 괜찮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하면서 오늘 새벽에 주가가 무려 20% 급등했습니다. 메타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순식간에 급등을 보였어요. 물론 수급 쏠림 현상은 있지만 어쨌든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한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여전히 좀 불안정합니다. 미국의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달러 강세가 유지되니까 원화도 약세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 시장에는 불안정한 수급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도 금주에 정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저PBR 관련들이 아주 다 같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좀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일시적이지만 50조 원 일단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50조 원 이상 떼서 조금씩이라도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수급 개선 요인이 보인다면 이번에 급등 이후 조정 나왔을 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코스닥은 밸류 조정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좀 미약합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이 크게 나와서 2600포인트를 순식간에 또 회복을 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시장의 재료가 얼마나 중요하고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반대라면 반대도 무섭다는 거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저PBR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죠. 최상목 부총리가 이달 안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이런 정부 발표에 큰 손들의 뭉칫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PBR 관련한 종목들, 지주사, 은행, 보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에 관심이 큰 쪽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 ISA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의 개선.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나온다면 뭐 조정이 큰 기회가 되겠지만 빈 그릇이 소리가 요란하다고 별 볼 일 없는 정책이 나오면 주가는 또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충분히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주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이 도요타 쇼크가 올해 비로소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품질 인증 부정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조용히 묻히는 듯 싶다가 올 초부터 서서히 군불 떼듯이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 회장이 직접 사과를 또 하는 그런 사태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기아가 아주 강한 상승세를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히 기아차는 신고가 쓰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기아차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실적이 긍정적이고 저평가인데 이런 재료까지 붙으면 얼마나 시장에서 수급이 붙는지 또 확인되는 거니까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번에 발표될 정책 기대감으로 저 PBR 관련주에 대한 내용을 리서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현금 흐름이 양호한 그런 종목들인데 기아가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좋은 종목으로 뽑혔고 삼성물산 두 종목 다 급등했죠. 그리고 지주사 쪽에서는 이제 LG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금융주 중에서 보험 화재 이쪽에서 보시면 역시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이 중대형주 쪽에서는 하나생명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당 수익도 높고 PBR은 0.14까지 떨어졌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많은 종목군들이 다 같이 급등했기 때문에 종목 고르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선호한 종목들로 한번 찾아서 차 타고 수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금융지주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SK증권 보고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 환원율 추이를 보시면 2023년도에 약 33% 정도,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는 36%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주주의 PER 밴드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PER 5배 수준 가면은 고점들을 대부분 형성합니다. 그래서 3.5배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저평가가 해소되면 5배에서 6.5배 수준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6만원대 넘어서 8만원 근처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PER로만 봐도. PBR로 봐도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PBR로 봐도 0.4배 수준 이하에 있던 주가가 만약에 0.4배, 0.5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6만원에서 8만원 사이까지는 주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재료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 빠르게 재료가 반영돼서 문제지 실질적으로 재료가 먹히고 있으니까요. 수급을 부르면서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수급을 형성하면서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연기금 매수가 꾸준하다는 것은 주가 조정 때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 있으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 보면서 매매할 자리를 찾으면 될 거예요. 그럼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PBR이 0.4배, PER은 4.5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역사적 신고가였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드디어 이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온 거죠. 수급하고. 전체 수급은 아직 부족하지만 최근에 급등 수급이 붙었다는 게 긍정적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역사적 신고가 간 종목들을 항상 눌림목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초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급등했기 때문에 역시 기술적으로는 이 5만원이라고 하는 호가 바꾸는 자리, 이 자리까지 1차 박스권을 봐야 되겠죠. 자, 1차적으로는 이 꼬리 부분, 금요일날 꼬리를 만들었던 부분에서 5만원대까지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고공전투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이 자리 깨고 나오면은 2차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악재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떨어져도 단계별로 떨어지고 수급이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전략만 잘 짜고 대응하면 초대형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날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조정이 나오면 자리 찾아서 매매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흥국화재와 같은 저가주들 이런 종목들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전략을 활용할 수 없는 투자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 역방향 틀어서 매매하면 순식간에 또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가 너무 급등해서 무섭다 그러면 미래에셋에서 발표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양호한 차트 흐름 수급 형성한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SK하이닉스, 자, 조정 나오고 반등하고 조정 나오고 하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웬만큼 재료들이 다 나온 상황이고 지금 수급이 저PBR주로 확 쏠려 있기 때문에 힘없이 찌글거리다가 주가가 추가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미국장 보셨듯이 AI 관련주들이 결국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자, 주봉상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13만원에서 11만원대 박스권, 큰 박스권에 들어오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전략, 이런 전략 쓴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새로운 정책 모멘텀은 반드시 주목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인이었습니다.